안녕하십니까. 영화오도 이 작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약쟁이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문직입니다.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. 28년 후 보고 왔습니다. 데니 보일 감독이죠. 데니 보일 뭐 너무나도 유명한 감독. 뭐 따로 소개 안 하겠습니다. 그리고 조디 커머, 아론 테일러 존슨, RP 윌리엄스, 랄프 파인즈라고 읽는데 사실은 자기 이름은 레이프다라고 항상 주장하고 있는 배우입니다. 그다음에 잭 오코넬 뭐 이런 배우들이 나오고요. 거의 주연은 아역인 RP 윌리엄스가 주연이고 그게 대부분을 이끌어갑니다. 여기 아론 테일러 존스가 누군지 아세요? 아니요. 테넷 봤어요? 테넷 안 봤어? 저는 안 봤습니다. 테넷에서 그 미래에서 온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하나 있어요. 맨 마지막에 그 퍼즐을 가지고 사라지는 그 지휘관. 그분이고, 그다음 여기서는 머리하고 수염을 엄청 길게 길러서 나와가지고 잘 알아보기가 힘든데 그 눈빛이 굉장히 좀 특이하거든요, 이 사람이. 그 사람이고 또 킥에스에서 킥에스로 나왔어요. 그다음에 마블 시리즈에서 그 플래시. 그 약쟁이 동생으로 나오죠. 약쟁이랑 같이 남매 사이로 나오잖아. 플래시라고요? 사람이? 블레어 위치 남동생 플래시. 되게 중요한 배우 치고는 좀 짧네요. 나오는 게. 그렇죠. 거기서 뭐 짧게 나왔죠. 그리고 이제 최근 영화 그 고슬링이 주연한 그 쓰레기 영화 스턴트맨에서 또 주연으로 출연했었고, 이게 너무 작품이 어딘가에서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그로 출연했었고, 제가 좀 눈여겨보는 배우인데, 이 배우가 그 어릴 때부터 뭐 연기 공부한 그 전공자이기도 하지만 아역으로 데뷔해서 그 연예계 생활 오래 했거든요. 근데 20살 때 자기가 어떤 영화를 찍었는데 그 영화 감독이 여자 감독이었는데 23살 차이가 나요. 근데 그 여자 감독하고 사귀기 시작한 거예요. 그 영화 작업 끝내고.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그 여자 감독이, 나이 많은 여자 감독이 이거 19살짜리 남자애 그루밍한 거 아니냐 말이 참 많았어요. 그래서 그 결혼하자마자 이미 그 여자는 애 둘 딸린 이혼녀였기 때문에 20살의 아버지가 20살의 아버지가 되고, 또 결혼하자마자 1년 만에 첫째 낳고 또 1년 있다 둘째 낳고 해가지고 지금 벌써 4명의 아버지입니다. 잘 살고 있네요, 그래도. 네, 잘 살고 있고, 원래는 되게 그 꽃미남 스타일의 얼굴을 가졌었는데, 그 결혼 이후에 나이에 대한 언급이 자꾸 나오고, 그 호사가들이 말하기를 그걸 좋아하니까, 그때부터 수염을 길렀거든요. 그래서 꽃미남 외모가 좀 많이, 그리고 벌크업하고, 몸을 엄청 벌크업하고, 그래서 꽃미남 이미지가 거의 없어지고, 지금 좀 나이 들어 보이죠, 얼굴이. 네, 저는 아버지 역할로 나오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당연히 뭐 나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90년생이길래 되게 깜짝 놀랐어요. 그렇죠. 약쟁이랑 동갑이죠. 그럼요. 그런 배우고, 그 다음에 조디 코머, 이 배우는 그 한국계 그 곱슬머리 여배우 그분 누구죠? 그 골든글러브 수상하신 분? 무슨 온데? 산드라오와 그 시리즈를 킬링 이브라는 시리즈를 찍었어요. 거기서 사이코패스 킬러 역할로 나왔거든요. 이 전까지 연기를 공부하거나 했던 적이 없는 사람인데 여기에서 일약 스타덤을 오르면서 그 몇 년 후에는 골든글러브를 탔나? 하여튼 각종 상을 휩쓸게 되는, 이제 거의 거장으로 대우받고 있는 배우죠. 이 영화에서는 엄마 역할로 나옵니다. 그 다음에 뭐 라이프 파인즈는 뭐 너무 유명한 배우니까 뭐 말할 필요도 없죠. 라이프 파인즈도 킹스맨에 나왔고, 이 아론 테일러 존슨도 킹스맨에 나왔고, 아론 테일러 존슨은 원래 아론 존슨인데 와이프랑 결혼한 다음에 와이프의 성을 중간에 넣어서 아론 테일러 존슨으로 그 활동명으로 활동한다고 합니다. 아내사랑이 깊죠. 줄거리는 분노 바이러스가 영국을 강타한 후 28년이 지났습니다. 분노 바이러스는 현재 영국에만 격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세계는 영국을 철저히 격리함으로써 이 바이러스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.
영국 내부 사람들은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는 상황이죠. 영국 북부의 작은 섬 홀리 아일랜드는 좀비의 위험이 없는 작은 공동체입니다. 이 섬은 고립돼 있지만 하루에 한 번씩 썰물이 될 때 육지와 연결되는 방파제 도로가 드러나고 이때를 틈타서 육지로 건너가서 땔감 나무를 해온다든지, 섬은 작으니까 아니면 뭐 어디 빈집 같은 건물에 들어가서 남은 쓸만한 물건들이 있으면 이렇게 구해오는 그런 활동을 하죠. 28년이나 지났으니까 그 섬 안에서 나름 그 생존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터득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직업군도 한 몇 개 군으로 나누고 뭐 사냥꾼, 농부, 뭐 아니면 의회 의원 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직업군이 있고 맡은 바 자기 적성에 따라서 맡은 바 그 직업을 선택해서 하는 거죠. 주인공의 아버지는 사냥꾼입니다. 주인공 소년 스파이크는 현재 이제 14살쯤 된 걸로 보이죠? 우리 나이로 16살? 뭐. 찍으면서 키가 커지는 거지 다리가 점점 길어 보이는 거예요. 처음에는 되게 꼬마 같았는데. 요거 뭐 네. 보름도 촬영 안 했을 텐데. 진짜요? 아니면 뭔가 카메라 밑에서 찍었는지. 실제로 긴 거겠죠.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는 일종의 성인식 같은 게 있는데 소년이 일정 나이가 되면 그 바깥에, 그러니까 여기서는 본토라고 불러요. 이 사람들은 본토로 넘어가서 좀비 사냥을 한번 하고 돌아와야 되는 게 어떤 성인식 같은 거예요. 그 세레모니가 있는데 이날 드디어 이제 소년 스파이크가 아버지와 함께 그 성인식을 치르러 본토로 나갑니다. 섬 밖에 펼쳐지는 광활한 자연과 땅을 처음 본 얘는 이제 팬데믹 이후에 태어난 세대니까 네. 섬 안에서만 갇혀서 살았으니까 모르죠. 네. 그 거대한 땅에 감탄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잠시 곧 부자는 좀비에 쫓기게 됩니다. 28년의 세월 동안 좀비도 진화가 돼가지고 여러 형태의 좀비로 카테고리들이 생겼는데 뭐 땅 거대한 굉장히 뚱뚱해가지고 땅바닥에서 기어다니면서 벌레 잡아먹는 지렁이 같은 거 잡아먹는 그런 좀비도 있고 마치 군뱅이 같죠. 몸매나 이런 거는. 그리고 또 알파라는 거대한 덩치에 엄청난 완력을 가지고 거대한 꼬추를 가진 알파라는 좀비도 등장해. 이게 가장 무서운 좀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. 우여곡절 끝에 생還한 스파이크는 이 섬 밖에 저 멀리 어딘가에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. 그래서 엄마가 계속 그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리면서 아파하는데 엄마를 치료할 수도 있을 거란 희망을 갖게 됩니다. 그래서 스파이크는 아버지가 반대할 거니까 아버지 몰래 엄마를 데리고 섬 바깥으로 나갑니다. 의사를 찾아서. 이제 의사를 만나러 영국 본토를 가로질러 위험한 여행을 해야 하는데요. 과연 스파이크는 엄마의 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? 의사는 실제 있긴 있는 걸까요? 영화를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어떻게 보셨습니까? 저는 그 영화를 보러 가라고 하셔서 보기 전에 제가 우려했잖아요. 평이 너무 안 좋길래. 근데 너무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또 볼만 하더라고요. 근데 볼만은 한데 제가 사실 좀비물에 대한 조예가 별로 없거든요. 그리고 좀비물을 볼 때마다 항상 뭐 몇 개 보지도 않은 것 같지만 볼 때마다 항상 그냥 이거는 그냥 뭐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좀비라는 것에 대한 상상력을 이 사람은 요렇게 한번 해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한번 해보고 뭐 거기 또 좀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뭐 그냥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영화들이니까 항상 그렇게 뭐 대단히 감동적일 것도 없고 뭐 배울 것도 없고 뭐 원래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액션 영화 같다 약간.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봤어요. 근데 약간 시대극 같은 느낌이잖아요. 28년 후인데 오히려 과거로 간 것 같은 시대극 같은 느낌이고 문명이 퇴보했으니까. 네. 그러고 되게 화면이 멋있잖아요. 막 광활한 또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. 큰 화면에서 막
엄청 넓게 펼쳐진 그, 그런 그 스코틀랜드의 그 자연 풍광이 네, 압도적이죠. 네, 아. 그런 거 보는 것만 해도 어쨌든 좋은 시간이었고 뭐 내용도 원래가 큰 기대가 없어서 그런지 아주 최악은 아니었지만 뭐 그냥 이게 또 제일 끝에 다음 시리즈가 당연히 있을 것 같이 끝나니까 이것도 뭐라고 못 하겠는 거예요. 왜 결론이 이렇게나 뭐라고 하기에는 당연히 뒤편이 있을 것처럼 나오니까 이걸로 완결성이 없다는 걸 자기들이 이미 얘기를 해놨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마무리가 이상해? 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킬링타임용으로 잘 봤다.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조금 있긴 하지만 항상 저런 부분은 뭐 좀비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기서 설득력을 찾고 뭐 그런다는 게 저는 그냥 원래가 그렇게 설득력을 찾지 않아요. 좀비물에. 어땠습니까? 저도 일단은 생각 없이 보면은 재미가 있었는데 조금 지나고 나서 봤더니 뭔가 좀 설정에서 네. 빈틈이 좀 너무 많고 네. 이를테면 어떤 게 빈틈이죠? 그냥 일단 뭐 처음부터 그냥 활 쏘는 사람들만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왜 덴마크인가 스웨덴에서 총각이 와가지고 총으로 쏘고 하잖아요. 군인들이 오죠. 뭐 하일랜드 거기 사람들은 왜 총을 못 갖는 건가요? 그 전 세계가 영국만 고립시켜 놓은 거니까. 거기 사람들은 뭐 복균자라서 그런가? 그렇죠.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섬에서 고립한 사람들이 네. 외부와의 차단을 선택을 해서 네. 뭐 핸드폰도 처음 봤다 막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근데 28년 전에 TV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지금 아예 없이 살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수입 같은 거 모든 거를 그냥 안 하고 살기로 결심한 공동체 같은 거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.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양보를 하고 나중에 그 알파 그 누가 나타나가지고 알파를 막 마취시키고 하잖아요. 근데 그러고 나서 죽이면 되는데 왜 안 죽이는지. 그 어떤 공존을 그 사람은 이제 생각하는 거죠. 공존을. 좀 이상한 것 같아요. 뭐 그런 거나. 나도 저 죽이고 가지 왜 안 죽이고 갈까 했는데 우리도 이제 팬데믹하고 코로나하고 공존을 하고 있잖아요. 이제 없앨 수가 없잖아. 안 없어지잖아. 아니 근데 그거는 다르죠. 당장 눈앞에 위협인 거고. 그럼 코로나 걸린 사람은 우리가 격리를 했지 나을 때까지 뭐 이렇게 하진 않아. 적으로 간주하고 그렇죠. 그러지 그리고 않았잖아요. 그렇죠. 그런 거나 하여튼 그런 거는 이제 어떤 설정의 그런 건데 하여튼 감독이 좀 많이 마음이 급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많이 그러니까 감독이 되게 담고 싶은 그 상상이 되게 많았는데 어쨌든 뒤에 보여주려고 또 하는 게 있을 테니까 이 편을 다 보고 나서는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어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의도를 잘 모르겠다. 그러니까 뭘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건지는 조금은 알겠지만 의도는 참 마지막에 또 막 굉장히 막 힙합하는 것 같이 마치 그 영국 양아치들. 네, 거기 그 영화 그 시리즈 뭐죠? 그 유아인 나왔던 거 옛날에 유아인 나왔던 거? 최근에 그 있잖아 종교 관련된 거 부활하고 막 했던 거. 묵시록이야. 지옥. 지옥에서 그 약간 그 무리들 같이 그 무리들 같이 약간 반 미치광이들처럼 막 그러잖아요. 근데 그 사람들이 좀비를 척결한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내 편 스파이크 편인 것 같긴 하지만 걔네들도 뭔가 옳은 느낌은 아니거든요. 인류를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좀 쾌락, 오락 이런 느낌으로 하잖아요. 그러면 걔네들을 만나서 스파이크와 걔네들 만나서 다행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. 저 청소년 시기에 저런 사람들 저런 양아치 같은 애들 만나가지고 애 좀 괜찮았는데 그래서 베리는 거 아닌가. 뒤편에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보여주고 싶어하고 그리고 또 제일 앞에 그 28년 전에 아빠가 목사님인가 뭐 신부님이 그랬잖아요. 근데 그때 막 좀비가 오고 있다 그러니까
나는 오히려 선택받은 거야 하고 기꺼이 물리잖아요. 초반부에 아주 초반부에. 근데 저는 그래서 그 장면이 나와서 엄마가 그러니까 스포일러 다 얘기해도 되나요? 엄마가 아팠을 때 이제 치료가 불가능하다라고 판정을 받았을 때 기꺼이 물리는 컨셉으로 가서 영생을 뭐 이렇게 데니보일이 바보도 아닌데요. 그러면 그 앞에 굳이 그거를 넣을 난 뭔가 이렇게 대칭 구조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그냥 지금 깨끗하게 고통 없이 죽는 거, 하나는 차라리 물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잃는 걸로 뭐 이렇게 또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언급도 안 되더라고요. 그리고 그 장면도 너무 빠르게 지나갔잖아요. 엄마를 갑자기 죽여버리잖아요. 예, 그러니까 그게 그것도 마음이 너무 급한 거고, 그거랑 제일 처음에 이 스파이크가 아빠의 외도를 깨닫고 나서 갑자기 돌변하잖아요. 근데 거기도 뭔가 이렇게 만약에 이게 드라마였다면은 그렇게 갈등이 쌓이는 거를 그래도 한 드라마의 한 반 정도는 내용을 소요를 해가지고 분위기를 이렇게 좀 만들 법한데 그것도 없이 그냥 갑자기 아빠한테 칼을 들이밀고 아빠가 집을 나가버리고 뭐 이런 게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나니까 설득력이 좀 없었다. 네, 그런 부분에서 좀 드라마였으면은 좀 나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 흐름을 딱 복기를 해보면 내용이 막 개연성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닌데 갑자기 막 이렇게 분위기가 확 바뀌고 일이 막 터지고 별도의 어떤 뜸들이는 거 없이 막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좀비 쏴 죽이고 하는 거는 약간 게임 장면처럼 팍팍 이렇게 보이고 그런 거는 좀 재밌긴 했습니다. 영상이. 그렇습니다. 저는 뭐 재밌게 봤습니다. 근데 이거는 만약에 1탄 28일호를 되게 좋아했거든요. 어떤 좀비 영화의 전범 같은 영화예요. 1탄이. 그 이후에 모든 그 좀비 나오는 영화나 게임이 창작물들이 다 28년 후에 영향을 받는다. 28일 후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인 라스트 오브 어스라는 게임도 이거 28일 후에 영향을 받아서 나온 거 영향을 받았거든요. 그거의 드라마 버전이 지금 쿠팡에 HBO가 그걸 드라마로 만들었는데 그게 드디어 쿠팡에서 수입을 해서 지금 시즌 2까지 볼 수 있습니다. 언젠가 그걸 해야 되는데 이놈 자식들이 하여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재밌어요. 2까지 끝났어. 게임은 역대 최고 음. 게임이다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스토리가 너무 좋거든. 음. 그걸 영화로 그대로 만들었으니까 뭐 평타만 쳐도 드라마로 진짜 재밌을 텐데. 어쨌든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 처음에 이걸 28일로 봤을 때 그 충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. 근데 그런 거를 기대하고 이걸 보면은 나는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. 그런 좀비 액션 영화로 보면은 이게 영화가 한 3가지 파트로 존재하는 것 같은데 전반에 한 1시간 정도는 그냥 좀비 영화, 좀비 액션 영화. 아버지랑 그 본토에 넘어가서 좀비 사냥을 하고 쫓기고 또 뭐 아슬아슬한 위기 상황을 겪고 막 이런 장면들. 그게 한 1시간 정도 되는데 그거가 아마 이제 기존 좀비 영화를 답습한 좀비 액션 영화 스타일이에요. 근데 그 기존 좀비 영화를 답습했다 하더라도 그 기존 좀비 영화는 뭐냐? 28회로 그러니까 이 데니 보일 자기 자신이야. 그 답습했다는 그 대상 자체가. 그러면 자기 복제라고도 할 수도 있을 테고. 어쨌든 뭐 좋았어요. 화질이 구리잖아요. 화질이 구리다는 생각 안 했어요? 여기 28년 후가요? 28년 후. 그렇지. 화질이 구려요. 보면. 여기 아이폰으로 찍었대. 아이폰을 찍어서 그 화살 같은 거 머리 관통하는 장면 보면은 편집이 탁탁 끊어져서 되잖아요. 맞는 순간과 뒤에서 톡 터져 나오는 장면이 이렇게 탁탁 끊어져서 편집이 아주 스피드하게 붙어 있잖아요. 그리고 그 매트릭스처럼 그 360도 회전하는 그 카메라, 그 총알 피할 때, 네오가 총알 피할 때 그런 장면을 찍기 위해서 커다란 판때기에 아이폰 한 30대를 쭉 나란히 이렇게 붙여서 세워놓고 그걸 동시 촬영을 한 거지. 아이폰으로 찍은 이유가 뭔데요? 이게 그 28일 후도 당시에 2001년도 뭐 이때 당시에 다 35mm 필름으로 찍던 시절이에요. 근데 캠코더로 찍었어. 데니 보일 감독이. 그래서 더 빠르게 더 핸드헬드 그 장면 같은 거를 더 손쉽게 뭐 이렇게 간편하게 찍을. 그리고
예산도 없었겠지 그때 당시. 그래서 그랬는데 이거는 그거의 그 2815를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아이폰을 했을 수도 있고 또 그 되게 그 대자연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찍잖아요.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주 제일 작은 장비를 사용하기로 했대요. 하여튼 그래서 화질이 있고요. 근데 어쨌든 그 편집 같은 게 너무 시원시원하고 좋아서 앞에가 하여튼 그 재미 1시간 동안 좀비 액션이 있어요. 근데 나는 그 좀비 액션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. 좀비들의 양도 좀 적게 나오고 28주 후 같은 거 보면 저 광활한 벌판에 좀비들이 막 수백 명이 때로 몰려와 막 왜 하면서 막 달려온단 말이야. 그 긴장감. 근데 여기서는 1명, 2명, 3명, 한 7명쯤? 그나마도 차례차례 순서대로 집으로 막 뛰어들어오잖아요. 그 주인공이 숨은 집으로. 그래서 어떤 그 규모에서 조금 아쉬운 면도 좀 있고, 그 다음에 뭐 딱히 그렇게 특별한 게 있다는 액션에서는 생각 안 됐어요. 28일 후에 갑자기 좀비가 뛰어다니니까 너무 그때는 놀랬지만, 지금은 다 그렇게 찍는데, 이게 뭐 그렇진 않았. 어쨌든 그래도 재밌게 재밌어. 그리고 엄청 긴장되고 특히 마지막 그 홀리 아일랜드로 돌아갈 때 그때 썰물이 아직 다 안 빠져서 그 길이 반쯤 뭐 한 무릎 높이쯤 물이 잠긴 상태에서 알파가 뒤에서 막 쫓아오잖아요. 막 꼬추를 걸렁덜렁 흔들면서 그 장면은 진짜 스릴 있더라고. 하여튼 그래서 재밌었는데 그 이후에 잠깐 좀 숨 돌리기를 하고 다시 엄마와 함께 그 의사를 찾아 나간 다음에 이 랄프 파인즈가 등장하는 씬부터 영화가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. 또 거기가 이제 이 감독이 하고자 하는 말을 넣은 것 같아. 이제 뭐 죽음과 뭐 기억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때부터 영화가 180도 바뀌어서 좀 다른 분위기로 뭐 한 30분 40분 정도 진행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엔딩 씬에서는 또 이게 전혀 다른 영국 차부족 같은 양아치들이 나와가지고 온갖 서커스를 하면서 좀비를 죽이는 완전 전혀 다른 무슨 야구바따 들고 다니는 저 빌런 캐릭터가 주인공 그 영화 뭐지? 저 조커 여자친구. 하여튼 그런 영화 분위기처럼 갑자기 분위기가 턱 튀어서 수어사이드 스쿼드처럼. 그래서 이건 마지막 그 한 10분 이거는 2편에 대한 노골적인 그 트레일러인가 싶을 정도로 2편에 이제 그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겠죠. 그 차부족 같은 사람들이. 그래서 뭐 그런 거 아닌가. 너무 조금 튄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. 그것 때문에. 앞에서 너무 잔잔하고 장엄하고 숙연하게 영화를 끝내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, 데니 보일이? 너무 부끄러웠을까? 그래서 좀 아쉬웠다. 하지만 전반적으로 넌 괜찮았고 감독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 이거 봐. 이 벌판에서 막 엄청 뛰어오잖아요. 이게 28주 후에? 네, 28주 후. 근데 28주 후는 별로 재미없어요. 28일후가 진짜 미쳤던 거고. 하여튼 그 감독은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싶었을 테고 또 뭐 지금 브렉시트에서 유럽으로부터 고립돼서 우리 막 이제 잘했어 하면서 어떤 브렉시트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좀 약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. 그리고 요즘 그 남자애들이 유튜브를 뭘 되게 많이 보냐면 알파 메일을 자처하면서 막 선글라스 끼고 막 씨가 막 이렇게 피면서 양복 입고 막 만든 벌크업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알파 메일이 돼야 된다면서 알파 메일이 되는 법을 강연하고 자기는 뭐 하루에 잠 4시간만 잔다. 왜? 자기 개발 동기부여를 시키는데 그리고 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에다가 뭐 얼굴 막 하고 소금물 먹는 거 아니에요? 소금물? 소금물 먹고 그다음에 아침 운동 뭐 러닝 10km 하고 그다음에 샤워하고 향수는 뭐 딱 뿌리고 옷은 뭐 입고 출근해서 일하다가 12시에 뭐 샐러드랑 뭐 해가지고 뭐 점심 먹고 2시에 딱 퇴근해서 또 2시간 또 가서 웨이트 트레이닝 하고 그다음에 뭐 하고 또 비즈니스 하고 뭐 또 저녁 때는 또 사람 만나서 비즈니스 하고 또 여자친구를 한 번에 3명 사귀고 뭐 이런 거를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. 성공파리를 하는 컨텐츠들이 있어요. 그걸 보면서 본다고요? 남자애들이? 엄청 많이 봐. 그래서 막
형님 너무 멋있어요. 역시 이 형님 막 진짜 지구 최고 간지다. 뭐 또 막 이런 댓글 막 엄청 달고 그런 게 있어. 그래서 자칭 알파 메일을 자처하면서 그런 어떤 알파 성공파리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알파 좀비를 만들어가지고 꼬치 큰 것만 달아놓고. 근데 조롱 당한 것 같지 않은데요? 그래? 나도 저렇게 돼야지 그 생각이 드나? 아니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비계에서는 알파 좀비잖아요. 뭐 여기- 저 쉽게 죽지도 않고 기어다니는 약쟁이는 앞으로 그러면 용찬호 채널을 구독해서 보도록 하세요. 찬호 사람 이름이에요. 사람 이름이야. 그렇군요. 그리고 뭐 저 빨리 그 안락사를 보편화해야 된다 얘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. 그죠? 네. 안락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안락사 의료인으로서? 의료인으로서 그냥 찬성합니다. 찬성합니다. 죽고 싶을 때 죽을 수 있어요. 근데 그 엄마는 너무 갑자기 죽인 거 아니에요, 진짜? 어떻게 그렇죠. 네. 아니 사실 오늘 내일 하던 상황도 아니고. 아니었는데 어쩌면 그냥 집에 누워 있었으면 더 편하게 오래오래 그러니까요. 살았을 수도 있어요. 오진으로. 아유 그렇지. 그냥 아니, 맥 짚어보고 한 거 아니에요. 그날 밤에 죽여가지고 화장까지 다 해서 네. 아들한테 해골 바가지만 주는 게. 그러면 차라리 조금 더 뭐 선택권이라도 주든지 뭐 며칠 더 살아볼래 뭐 좀 아파도 그러니까 아들이랑 정리할 시간 좀 가질래 그러든지. 그러니까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. 네. 그 엄마와 아들이 엄마가 이제 죽겠구나. 네. 그다음에 엄마도 나 눈치ችን 채고 있었지만 암인간을 하고 있었지만 나 이제 진짜 죽는구나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그리고 아들도 우리 엄마가 죽고 뭐 모든 사람 다 죽는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장면이 있어요. 좀 공들여서 길게 만들었어. 좀 서정적으로. 그 장면이 있는데 그게 누구한테 설득력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. 부족할 수도 있죠. 있는데 또 편들라고 그래요. 있는데 나는 데니 보일이니까 함부로 까기는 좀 쉽지 의사가 않아. 장의사인 것 같아. 너무 거기 다 자기 전리품처럼 다 쌓아놓고 그러니까. 기린다고는 하지만 밤에 그걸 죽여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그걸 또 엄마 해골 바가지를 받아가지고 뭐 좋다고 꼭대기 올라가지고 좋다고는 아니지만 꿀 올라가지고 거기다가 뭐 하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. 어쨌든. 하루라도 좀 더 있든지. 그러니까요. 네. 선택권을 안 줬어요. 착 해가지고 못 울게 선택권 만들고. 줬어요. 아니요. 오늘 죽을래 내일 죽을래 아. 이런 거 안 물어봤다고요. 그런 거 구구절절하게 다 안 씁니다. 며칠 그래도 아들과 정리할 시간을 좀 갖고 싶을 수도 있고 뭐 얼마나 기왕 아프겠어. 이렇게 된 거 다시 돌아가서 남편한테 얘기도 할 수 있고 야 이놈은 내가 모를 줄 알았냐 이런 거 한풀이를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뭐 선택권 안 주고 그냥 갑자기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 장면이 좀 설득력이 약하다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뭐 괜찮았는데 근데 그 설득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여기서 데니 보일이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 그리고 그 정서가 이게 맞나 싶어. 나는 영화하고 잘 안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어요. 그게 좋다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. 팬데믹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들과 죽은 사들 사이에 그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살기 위해서 우리 병 안 걸리려고 세계에서 수백만 명씩 수만 명씩 죽어나갈 때 또 아무런 감각 없이 무감각하게 봤잖아요. 우리 한국에서도 사람들 죽어나갈 때도. 근데 그거를 어떻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냐를 한번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. 아니 좀비가 창고에서 이렇게 물어뜯고 있는데 지금 일단 살아야지. 뭔 소리를 하시나 생각도 들면서 주연 아역의 연기가 대단했다라는 평가 되게 많고요. 그다음에 여기 엄마 아빠 역으로 나온 조디 코머랑 아론 테일러 존스는 분량이 그렇게 하진 않아서 딱히 뭘 보여줄 만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라이프 파인즈는 여전히 대배우다라는 그런 평가가 주류입니다. 그래서 좀비도 출산을 하는데 우리는 큰일 났다. 우리는 이제 드디어 망하는가 보다 대한민국은.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. 좀비가 출산하는 거에는 감독이 또 무슨 의미를 줬다고요? 저출산에 대한 위기를 담은 거 아닐까요? 그러면 좀비의 자녀도 우리 공동체로 유입시켜서 같이 살자. 난민 문제에 대한 건가요? 아니 그걸 타기보다는 연대 책임
연좌제 같은 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. 그렇죠. 네, 아무튼 그렇습니다. 저는 그래서 볼만하다고 생각하고 뭐 그랬죠. 한 3점, 4점 정도는 3점, 3.5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더 그게 3.5가 될지 4가 될지는 3이 될지는 이거 한 번 더 봤는데 내가 감독의 그 정서를 여전히 이해하기 힘들다 하면 3점이 될 거고. 저는 이 영화를 한 번 더 본다기보다 이제 뒷얘기를 한번 보고 그것도 맞아요. 네. 이걸로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그 같아요. 마지막 그 장면 때문에 이게 영화가 독립적으로서 이게 존재할 수 있는 영화냐 그래서 본다면은 아닌 것 같아. 그리고 그 듄도 듄 1 보고 나서는 이게 뭐야 했거든요. 기술적으로 너무 잘 만든 건 알겠는데 근데 내용이 뭐야 그냥 세계관 설명하다가 다 끝나버려서 2를 보고 나서 와 1을 별점을 2개를 더 줬잖아. 근데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. 이게 시리즈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뭐 매주 하나씩이더라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완결을 내잖아요. 뒷얘기가 나올 거라도 보통은 이제 그 한 편으로서의 완결을 내잖아요. 근데 이런 영화들이 완결을 내지 않는 시리즈도 요즘에 또 있고 영화도 있잖아요. 저는 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차라리 1, 2편 낼 거면 영화로도 곧장 내든지 이거를 이렇게 뭔가 찜찜한 기분으로 1년씩이나 있다가 2편을 보려면 또 1편 내년 보고 1월에 나온대요. 이미 1년은 아니지만 한 6, 7개월? 이렇게. 이미 다 찍었대요. 그러면 좀 뭐 한 달 간격으로 내든지 좀 빨리 해서 해야지 그 사람들 또한 첫 편에 대한 평가가 다시 좋아질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드라마로 냈어요. 드라마. 아무리 생각해도 차라리 그쵸? 3편, 4편 정도 해가지고 그냥 바로 볼 수 있게끔 그래야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상술이라고 하는 마케팅이라고 해야 될지 그렇겠지만 조금 관객으로서는 별로인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하지만 전 좋았다. 저는 여러분들께 보라고 추천드리고 싶고요. 그 영화 음악도 굉장히 좋습니다. 자, 너무 그런 권위에 저거 하시는 거 아닙니까? 지난번부터 해가지고 요즘 맞아요. 계속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실망스럽습니다. 그런 전문가들 한테 대들어봐야 계란으로 발치게. 하긴 그렇죠. 아니 그 맞습니다. 습도 뭐죠? 다소 다소 높음, 약간 높음이라고 할 뻔해. 그거 보고도 느낀 점이 없으세요? 나 권위에는 굴복하지 않고. 알겠습니다. 더 이상 길게 얘기할 시간도 없습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이 작가였습니다. 약쟁이였습니다. 민직이었습니다.